방구석 시네마.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감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주 새로운 영화들 수십 편이 개봉하지만 아무리 영화를 좋아하더라도 그것을 다 보긴 무리입니다. 시간이나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영화관까지 가기가 귀찮아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은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옛날 영화부터 최신 영화까지 다운받을 수 있고 VOD 서비스를 통해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가정에서도 볼 수 있죠.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은 지친 일상 속에 힐링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와 같이 집에서 듣는 것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그런 영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방구석 시네마입니다. 방구석 시네마 첫 번째 상영작은 2006년 개봉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화려한 명품 옷과 구두, 아름다운 뉴욕의 풍경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작품이죠. 메릴 스트립의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주인공인 앤 해서웨이가 화려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 속에서도 이 영화는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 상영 시작해볼게요. 아름다움과는 날씬함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회초년생인 주인공 앤드리아 삭스는 저널리스트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뉴욕으로 상경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뉴욕의 여러 언론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딱 한 군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패션지 회사 런웨이, 그것도 기자가 아닌 편집장의 둘째 비서 자리였죠. 불행하게도 그녀는 패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런웨이란 잡지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유명한 편집장이 누구인지, 또 그 편집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질 못합니다. 그런 그녀는 뉴욕에서 꼭 성공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당당하게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대학신문에서 편집장을 했던, 전국 대학기자상을 받은 적이 있던, 들어가려는 회사와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는 그녀는 면접에서부터 대놓고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나가보라는 편집장 미란다의 말에 앤드리아는 자신은 똑똑하고 일도 잘한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죠. 면접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무시를 당했지만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놀랍게도 합격 통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런웨이에 입사하긴 했지만 미란다의 비서가 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란다를 만족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새벽까지 야근은 필수고 미란다의 전화는 언제 어디서가 됐든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또 어디 브랜드에서 어느 옷을 찾아오라는 건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도 묻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죠.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인 앤드리아에게 미란다는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데요. 드디어 주말, 앤드리아는 오랜만에 아빠와 데이트를 합니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뮤지컬 시카고도 보러 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봐주지 않고 미란다의 전화는 울립니다. 비행기가 결항되어 쌍둥이의 발표회를 못 갈 위기에 처했다며 앤드리아에게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죠. 하지만 날씨 때문에 결항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안절부절 못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아빠는 그냥 외면하라고 말하는데요. 다음날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한 미란다는 앤드리아에게 독서를 날립니다. 똑똑해서 너를 뽑았지만 멍청한 누구보다도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말이죠. 앤드리아는 속상한 마음에 유일하게 자신의 말을 받아주는 나이젤을 찾아가 투정을 부리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나이젤을 위로가 아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앤드리아는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나이젤의 도움을 받아 겉모습을 화려하게 변화시킨 앤드리아는 멘탈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주어진 일도 더 완벽하게 처리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본 미란다는 그녀를 더 이상 에밀리가 아닌 본명인 앤드리아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집에 런웨이 신간의 가제본인 책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죠. 드디어 그녀가 미란다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앤드리아는 미란다의 집에서 절대 누구와도 말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을 어기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미란다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미션 하나 줍니다. 바로 출간되지 않은 해리포터의 원고를 구해오라는 것이죠. 이리저리 전화를 해봐도 미출간된 원고를 일반인이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리포터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미란다는 또 다른 잔심부름으로 앤드리아를 괴롭히죠. 참다 못한 앤드리아는 그 길로 회사를 나가기로 결심하는데요. 겉모습도 바뀌고 항상 일로 바쁜 여자친구가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남자친구인 네이트는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앤드리아에게 전화 한 통이 오죠. 해리포터를 구했다는 겁니다. 사직서를 내던질 각오를 한 앤드리아는 그 소식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 크게 결심을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죠. 결국 앤드리아는 마지막이 될 뻔한 미션을 멋지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앤드리아에게는 해리포터보다 더 큰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줄 알고 기뻐했던 네이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얘기를 전해들은 네이트는 조금 실망을 하지만 옷만 바뀌었지 자신은 그대로라는 앤드리아의 말에 결국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는 걸까요? 네이트의 생일날 퇴근하던 앤드리아는 또다시 미란다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저녁에 있을 자선 파티에 참석하라는 거였는데요. 그녀는 결국 이를 선택했고 또 완벽하게 해냅니다. 파티를 끝마친 앤드리아는 자신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뉴욕지의 편집장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지만 기다리고 있을 네이트를 생각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네이트는 그날로 앤드리아에게 크게 실망을 하죠. 그러던 중 미란다는 앤드리아에게 파리 출장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원래는 미란다의 첫째 비서인 에밀리가 가기로 정해져 있던 거였죠. 최상의 팀원이 필요하단 미란다의 말에 앤드리아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이 인정받은 것이 기분이 좋고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긴 하지만 에밀리와 친구들을 외면하는 게 어려웠던 건데요.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그들은 앤드리아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그저 그들의 원망에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해합니다. 네이트와 이별을 결심하던 순간에도 앤드리아는 미란다의 전화를 택하는데요. 결국 앤드리아는 미란다와 함께 파리를 가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치여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주위를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일에 열중하며 앞만 보고 가다 보니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무심한 모습까지 이해해주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죠. 내가 해야 하는 일과 일상생활 사이의 고민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 고민을 쉽게 해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기자를 꿈꾸며 뉴욕으로 왔다가 자신이 전혀 관심 없는 분야인 패션지 회사에 입사하게 된 앤드리아. 그녀는 나중에 뉴욕지에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런웨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다 보니 그녀는 점점 욕심이 생기죠. 미란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완벽하게 일을 해내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앤드리아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쪽 세계에서 적응하게 되는 만큼 주위 사람들에겐 조금씩 소홀해져 갔는데요. 자신의 일과 인간관계, 그녀는 과연 어떤 것을 택할까요? 그리고 파리에 향한 후 그녀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처음 맞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그것을 또 화려하고 멋있게 해결해가는 모습이 돋보이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였습니다.
방구석 시네마를 마감하기 전에 이번 주 영화 소식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한국 1위라면 꼭 봐야 할 영화라 불리는 기향이 260만을 넘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포함하면 300만도 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14년 동안 개봉조차도 어려웠던 영화가 개봉 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 제작진들과 배우들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2위는 3월 3일에 개봉한 영화 갓 오브 이집트가 차지했는데요. 이집트 신화를 다루며 화려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3위는 입소문을 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토피아입니다. 어른들이 봐도 큰 깨달음을 주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역시 디즈니인 것 같네요. 이어서 4위는 마블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개념 히어로 무비 데드풀이었고, 5위는 아프게 쓰여진 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영화 동주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개봉 영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내일인 3월 10일에 개봉하는 영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심은경 주연의 널 기다리며입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아빠를 죽인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 강렬한 추적 스릴러라고 하는데요. 심은경은 국내의 3대 영화지 커버를 장식하며 새로운 연기 변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싱글맘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 CEO가 되는 실화를 다룬 이야기, 영화 조이입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제73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주인공 제니퍼 로렌스가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한 작품이죠. 이 밖에도 많은 영화가 상영 예정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각 영화관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방구석 시네마 마감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1000만 관객이 돌파하는 영화도 비교적 쉽게 나오고 있고, 연평균 영화 관람 비율도 최근 3년 연속 2억이 넘게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표 값이 계속 비싸지는 이유도 그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영화를 계속 보러 온다는 건데요. 이제 영화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사람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저희 방구석 시네마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취미가 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고도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재밌는 영화로 찾아뵐 테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학우분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 방구석 시네마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재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